지난번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예, 당시에 이제 본인이 이제 탈당해서 조국혁신당 가게 된 이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이제 사개특위의 역할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 네. 그런 당시 또 이제 사개특위 위원장이 또 네네. 정성호 의원이고 해가지고 그 배경이나 저간의 사정이 어떻게 됐던 제가 것인지. 저 인터뷰 연구도 다 봤는데요. 예. 좀 약간 황당했습니다. 예. 제가 사개특위 위원장을 했던 게 2018년도 예. 아주 그 문재인 정부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예. 사개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 했었는데 첫 사개특위를. 근데 그 당시는 뭐 장제은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이 간사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검찰총장도 부르고 경찰청장도 부르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 듣는 과정에서 제가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기재위원장 가면서 이제 그만뒀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당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상황이 그 당시 조국 저 교수가 그 민정수석이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개특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2022년도에 2022년 사개특위를 구성했는데 회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점식 의원이 지금 여당의 간사, 우리는 홍기 의원이 간사였는데 여당 왜 할 수가 없었냐? 그 당시 여야 합의가 그 당시 뭐 우리 원내대표가 저는 합의 잘못했다고 그때 비판했었습니다. 원내대표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6대 여야 동수를 했던 겁니다. 6대 6? 여야 동수는 모든 안건은 다 부결이네. 동수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안건이라고 해봤기 때문에 아니, 모든 안건은 의사일정조차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거야. 회의를 그렇게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나한테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냐. 근데 여당에서는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를 한다 그랬어요. 합의. 협의가 아니라. 모든 안건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가 똑같은 합의를 해온 겁니다. 이렇게 6명씩 양쪽에 반반인데 회의라도 열게 해야 되는데 회의도 합의를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 수가 없어갖고 이거 큰일 났구나. 첫 개의하고 중간에 뭐 한 번 일방 열고 말았는데 그 일방 여는 거 한 번만 동의받아서 열었는데 어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개특위 위원장 활동비 다 반납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뭐 세비에 들어온 1,000만 원, 활동비 한 400만 원, 합쳐서 한 5천만 원 정도 다 반납했어요 제가요. 활동비 자체를 안 썼습니다. 아예 다 반납해버리고 회의 자체도 못 열고 했어요. 못 열니까 이렇게 가면 못할 것 같고 그거 보니까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여당에서 회의 자체를 안 열 거로 분명한데 그렇게 합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합의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잘못한 거네요. 이거 뭐 지금 와서 그 원내대표 잘못 탓하는 건데 좀 그렇던데 그러니까 전혀 뭐 황운하 의원이 그 당시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축소시켜놨던 수사권들을 다 부활시켜서 과거보다 더 많은 수사권을 이제 쓰게 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사개특위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건 법사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법사위가 정상 가동해갖고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갖고 법사위에서 상정적인 절차를 통해 다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다시 복귀시킨 것은 상당히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히 만들 게 아니라 또 그거 갖고도 공존하고 또 그거 특히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거 갖고 싸울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지난번에 동수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법사위가 어쨌든 국회 의석 비율대로 구성될 테고 그러니까 거기서 논의를 진척시키려면 민주당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홍익표 대표가 뭐 민주당이 아예 책임국회 차원에서 싹 다 상임위를 맡아가지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좀 뭐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필수적으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려고 하면은 운영위를 해야 됩니다. 운영위를 여당이 갖고 가는 관행도 그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실을 견제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해야 되는 오히려요. 거죠. 그리고 국회 운영은 그러니까 다수당이 해야 되는 거고 운영이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다수당이 해야 되는 게 맞고. 다수당. 국회 운영은.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 견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많잖아요.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문제, 국회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돼 있어갖고 열지조차 않지 않습니까? 그걸 상설특위로 막 바꾸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국회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운영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회 자체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 다수당이 책임지고 운영을
운영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저는 대통령실 견제 문제는 운영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도 다룰 수 있거든요. 그게 큰 문제 아닙니다. 단지 비서실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문제인데 그거는 또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총리 통해서. 그러나 국회 개혁.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걸 해소하기 위한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사실 운영위원은 다수당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으로 마무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말이죠. 개원하면 저 서두에 초반에 세게 좀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역시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받은 것은 윤석열 정권이 잘못해갖고 국민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경제가 얼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련돼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영수회담에서 결론 내려가고 그걸 빨리 저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들 이런 문제를 이번 21대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민생에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하는 게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 그 피해자들은 정말 특히 이제 2030 젊은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100% 민생 국회로 전 그래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효능감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래서 국회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고 국민의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쟁보다는 민생. 여기에는 여당도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네요.